그들의 눈물을 보며 복수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시즌이 끝나고 한국에서 휴식 중인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 중 이례적인 발언을 해 모두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심한 반칙을 당했을 때도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았을 때도 항상 웃던 손흥민 선수이기에 해외 매체와 레전드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논란이 됐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은 자업자득 아니야? 크크 라며 오히려 손흥민 선수를 비난하고 있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 해외 축구 경기를 보기 전 선수들이 한쪽 무릎을 꿇는 이 행위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무릎 꿇기 퍼포먼스는 스포츠계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성숙해진 생각을 위해 축구계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 단결심을 보여주고자 했죠. 게다가 유니폼 상의 소매에 No Room for Racism 배지를 부착하는 등 앞장서서 인종차별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지난 시즌 득점왕이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캡틴인 손흥민 선수 역시 이 퍼포먼스에 동참했는데요. 그러나 얼마 전 손흥민 선수가 인종차별에 관한 폭탄 발언을 해 잉글랜드는 물론 독일, 스페인 등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시즌이 끝난 후 한국에서 휴식과 함께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손흥민 선수는 아디다스 행사에 참석해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 질문에 100번째 경기, 번리전, 득점왕 뭐 많은데 저는 그대로 독일전을 꼽을 것 같아요 라며 카잔의 기적으로 불리는 2018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승리를 최고의 경기로 꼽았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직전 대회 우승팀인 독일을 2대 0으로 꺾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50m를 질주해 넣은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골은 전 세계가 숨죽여 볼 수밖에 없었죠. 한국은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독일도 한국에 패배해 16강 진출이 무산됐고 현장은 물론 독일 현지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는 디펜딩 챔피언을 이겼다는 쾌감에 독일전을 최고의 경기로 뽑은 것일까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상상도 못한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그는 이유가 많다. 다른 친구들은 우리가 세계 랭킹 1위 독일을 이겨서 기억에 남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릴 때 독일에 가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진짜 힘든 생활을 많이 했다.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힘든 상황을 겪었다 라며 뜻밖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평소 절제된 인터뷰로 유명한 손흥민 선수답지 않게 강경한 어조라 주변 사람들도 당황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독일 함부르크에서 유학 생활을 했고 레버쿠젠을 거치면서 2016년까지 9년간 독일에서 생활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떤 마음고생을 했을지 그 누구도 쉽사리 가늠하지 못할 텐데요.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씁쓸한 표정을 지은 손흥민 선수는 진짜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을 보내면서 내가 언젠가 이걸 꼭 갚아줘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독일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복수를 해줄 수 있어서 좋았다 라며 덧붙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정도로 워딩을 세게 한 것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손흥민 선수는 지난 2020년 출간한 자신의 자서전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에서 언어 문제와 라이프 스타일 등 유럽 축구 적응의 어려움을 털어놨지만 인종차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손흥민 선수는 작정이라도 한 듯 서슴없이 모든 걸 털어놓았죠. 독일 생활에서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했길래 손흥민 선수가 이런 브레이크 없는 발언을 한 것일까요? 손흥민 선수의 이런 발언은 곧바로 독일 현지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최고 권위의 축구 전문지 키커는 인종차별과 싸워야 했다. 독일에 대한 손흥민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는데요. 키커는 복수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언젠가 복수를 하고 싶었다 라는 문장을 따로 크게 쓰기도 했죠.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의 발언이 독일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모양인데요. 미국의 블리처 리포트 풋볼은 아예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로 손흥민의 발언 전문을 영어로 번역해 그대로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외 네티즌들의 엄청난 추천을 받고 있으며 좋아요를 누른 인물 중에는 전 독일 국가대표 수비수 제롬 보아탱 선수도 있었습니다. 흑인인 보아탱이 독일의 인종차별이라는 손흥민 선수의 발언에 지지를 표한 것인데요. 이 밖에도 프랑스 24, AFP 통신 등
많은 언론에서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독일에서 많은 인종차별을 받았다고 기사를 썼습니다. 해외 네티즌들 역시 손흥민 선수의 발언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들은 세상에 그가 입을 열다니 달콤한 복수, 미쳤어. 독일에서 왜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힘든지 알겠네. 오코차는 독일에 오기 전까지 자기가 흑인인 줄 몰랐다고 해 라며 손흥민 선수의 사이다 발언에 환호했고, 이어 그는 내 아이돌이야 유유, 고마워 소니, 레전드야. 저와 친구들은 손흥민을 사랑합니다. 멕시코는 그를 지지합니다 라며 손흥민 선수의 발언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함께 인종차별 반대에 동참한 많은 외국인들. 한편 독일 네티즌으로 보이는 이는 함부르크는 언제나 손흥민을 사랑했고 이곳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아들처럼 생각한다. 이런 말을 듣는 게 힘들고 아프다라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이에 한 네티즌은 손흥민은 함부르크가 아니라 사회의 악에 관한 얘기를 했어 라고 손흥민 선수의 진짜 의도를 전달했습니다. 독일 네티즌 역시 예, 알고 있습니다. 그저 쇼크를 받았을 뿐이에요. 인종차별은 슬프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며 자신도 푸념이었을 뿐이라고 답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독일 네티즌의 말과는 달리 한국 선수들은 이미 독일에서 많은 차별을 당했는데요. 독일 축구 3부 리그에서 뛰었던 박이영 선수는 지난 2020년 경기 도중 관중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해 독일 축구협회가 조사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박이영 선수는 찢어진 눈, 쌀 먹는 사람 등의 폭언을 들었죠. 주심이 경기를 일시 중단했고 인종차별이 계속되면 경기를 중단하겠다라는 방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구자철 선수가 실수했다고 팀 동료에게 쌍욕을 들었고 레전드 차범근 감독은 팀 동료들에게 마늘 냄새가 난다는 인종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래도 정말 독일인 일부분만이 인종차별을 하는 걸까요? 그것을 알 방도는 없지만 손흥민 선수의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큰 여파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독일에서도 하지 않는 비난을 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네, 맞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네티즌들 역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후 뜨겁게 반응했는데요. 그러나 해외 네티즌들과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일본 네티즌은 자업자득이 아닐까요? 2002년 월드컵에서 독일의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종차별은 좋지 않지만 손흥민은 레버쿠젠 당시 연습을 무단으로 결석해 토트넘에서 메디컬 체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차별이 아니라 룰 위반에 대한 비난이 아닐까요?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많은 일본인 선수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어 라며 모함과 루머 생산은 물론 은근히 일본인은 예외적으로 아시아에서 차별당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일부 네티즌의 주장이 아닌 거의 대다수 네티즌이 이처럼 망언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힘을 실어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비난하는 일본인들의 태도가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이랬던 그가 이제 세계 최고 중 한 명입니다 라는 해외 네티즌의 말처럼 손흥민 선수는 인종차별을 겪었지만 월드클래스의 반열에 올랐는데요. 그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종차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얼큰한 뉴스도 여기에 동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